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까 뵙고 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2장으로 10점 올리기 1탄입니다. 1탄 암기 코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기 코드 특강은 듣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 정말 이게 좋구나. 내가 이 강의를 잘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크고요. 다른 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효과가 좀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분 강의를 계속 듣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진작에 내 강의 들었어야지. 아무튼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효과적인 강의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암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기만 해도 제가 다 잡아드린다고 했고 그 약속 오늘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교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2장짜리인데 2장짜리는 매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30번 보시면 효과가 크고요.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루에 한 번 보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 우리가 암기 코드 적용해야 될 것들은 총 몇 개? 6개입니다. 6개. 그 중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개가 결합이 되는 거고요. 복합 부동산은 2개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법경기하고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2개가 결합이 되면 짧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토지 건물은 복합 부동산,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때 3대 측면은 법경기가 있는데 법경기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인데요.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를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동의어가 2개 더 있어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률적 측면은 암기 코드를 따로 안 따도 됩니다. 협의 광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경제적 측면에 5개. 혹시 이거 사로 되어 있는 분들은 5로 좀 수정해 주세요. 기술적 개념의 4가지는 암기 코드를 따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개념의 5가지는 3본 생소상 이렇게 해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고요.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환자 이렇게 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됩니다. 밑줄을 걷고 기억하실 점은 자로 시작되는 것 3개를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자산과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고요. 자연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한번 암고 적용해 볼까요? 경제적 개념 5개 뭐요? 3본 생소상. 기술적 개념 4개 뭐요? 공자, 위환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3본 생소상을 암기는 했으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셨던 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3본 생소상이 나오고요. 공자, 위환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셨던 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공간, 자연, 위치, 환경에서 공자, 위환, 자입니다. 그리고 토지 용어 중에서 우리 지목 중에 국어하고 유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국어하고 유지요. 근데 수로, 둑, 요런 단어에 둑이 있으면 국어야. 그리고 저수지, 호수에 있으면 유지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둑이 뜨면서 유지로 나온다. 그럼 틀린다고. 그래서 암기 코드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3개 연속으로 나와야 돼. 따라해보세요. 둑국어. 둑국어 이렇게 둑국어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둑으로 끝나면 국어야. 둑으로 끝나면 유지 아니야. 둑국어 한번 해봐.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입니까? 표준지입니까? 요거 암기 코드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표준지다. 이게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보세요. 지가를 막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본지 공시지가란 말은 없으니까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아니고 표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좋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은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단독주택 알려드릴게요.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암기 안 할 거예요. 암기 안 하고 공동주택 4개를 암기하고 나머지는 싹 다 단독주택 이렇게 암기해버릴 겁니다. 그럼 공동주택 4개 암기하는 코드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아까 뭐지? 아파트. 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준주택 네 가지를 얘기해봐라. 자, 준주택이 뭔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실제로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택법상의 용어입니다. 준주택에는 기호 단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가 뭐죠? 오, 다, 노. 5번은요 사실은 뭐 암기 코드까지는 아닌데 뭐 개정상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도생이 뭐지? 도시형 생활주택. 또 따라해보세요. 분상이 뭐지? 분양가 상한제. X 배제됩니다. 도생은 분상이 배제된다.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대세대의 원룸형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주택? 소형 주택이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세대수로 얘기하면 300세대 미만입니다. 6번 이거 아직까지 암기 안 되신 분들은 반성의 시간 가지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임개공, 민개공 아니고 임개공. 임이 뭐지? 임대. 개공 뭐야? 개발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 관이 뭐지? 관리. 중자감은 뭐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세 분류로 가면 임대는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고 개발 공급도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고 관리는 주거, 비주거 두 개밖에 없고 기타 관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개 대리라고 해야 돼. 이거는 투자 자문이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감정평가업이라고 하면 돼. 네 글자씩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입니다. 임개공, 관중자감, 임개공, 관중자감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 암기 코드의 특징은요. 저는 암기 코드는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저는 웬만하면 암기 코드 순서 바꾸지 않습니다. 순서 바꾸는 거 제가 엄청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암기 코드가 있어도 순서가 바뀌면 저는 특히 법조문 같은 거는 순서 바뀌는 걸 내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성격이 지랄맞아. 아무튼 바꿔서 암기시키면 되는데 난 못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임개공 관 중자감 순서까지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제가 전달하는 강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암기를 위한 암기가 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서대로 임개공 관 중자감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고요. 절량은 일정 시점 스톡인데 우리는 절량 7개를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제자가 보통 달인 시작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근데 실컷 제자가 보통 달인하고 이게 유량인지 절량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제자가 보통 달인. 절량의 제자가 보통 달인이 있는 거예요.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이 제자는 보통 달인이 아닙니다. 저 제자가 보통 달인입니다. 오케이? here 제자입니까? over there 제자입니까? over there. 저기 있는 제자가 보통.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저 제자가 보통 달인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제자가 보통 달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셨던 분들은요. 절량에서 제자가 보통 달인이 나오고 제자가 보통 달인이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요. 재고자산, 가치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암코입니다. 자, 갑니다. 소득의 교차의 소득에는 정렬중이고 교차에는 대부독인데 더 중요한 암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암코가 여러분들 장동건 와이프 이름이 뭐죠? 누가 고소형이래? 자, 장동건 와이프 이름이 뭐죠? 교소형. 자,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합니다. 뭐랑 비교한다? 0. 그럼 대답하시죠.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한번 해보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한번 해볼게요.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면 정상제,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면 열등제. 저기 중요합니다.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입니다. 자,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증가되면 대세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제. 근데 소득 탄력성이 중요합니까? 교차 탄력성이 중요합니까? 압도적으로 교차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압도적입니다. 교차 탄력성은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암코 하나 더 들어갑니다. 대체제는 교차가 플러스고 보완제는 교차가 마이너스다. 대체제 뭐라고요? 플러스. 보완제 마이너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임금이 타던 말을 보마라고 하죠. 그 보마의 대가리에 뭐가 달려있네요? 뿔이 달려있네. 대가리 뿔 달린 보마.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이번에는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뜹니다. 자, 수요함수 공급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름하여 P 개수분의 Q 개수인데 됐고 기울기는 위에 뭐가 올라간다? Q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울기는 분자의 Q 해서 기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는 위에 Q가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입니다. 이번에는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이분들 그 사과, 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누가 과일이래? 누가 과일이래? 과일이라고 하죠. 과일. 사과나 배는 뭐라고요? 과일입니다. 장동건 와이프는 뭐고요? 교소형이고 교소형이가 과일 깎아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죠? 1과 비교합니까? 1보다 크면 뭐지? 탄력이야. 1보다 작으면?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소득 탄력성은 0.5인지 1.5인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면 0.5도 정상제고 1.5도 정상제거든. 마이너스 0.5가 열등제고요. 마이너스 1.5가 보완제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가격 탄력성은 0.5인지 1.5인지 중요해 안 중요해? 그게 핵심이야. 1.5면 탄력, 0.5면 비탄력. 왜 1.5면 탄력이지? 1보다 크니까. 왜 0.5면 비탄력이지? 1보다 작으니까. 교차 탄력성 뭐랑 비교하죠? 0과 교소 0. 자, 교차 탄력성 뭐랑 비교하죠? 0. 얘 1.5, 0.5 한 개 다 중요합니다. 1.5도 대체제고 0.5도 대체제예요. 마이너스 1.5는 보완제고 마이너스 0.5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은요. 1과 비교합니다. 1과 비교하는 탄력성 하나랑 0과 비교하는 탄력성 두 개지는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커서 탄력인지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인지를 따지는 거라면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둘의 방향이 같은 방향 플러스인지 반대 방향 마이너스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암코 다시 적용합니다. 소득에 교차에 교소 얘는 뭐가 중요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해. 오케이? 가 얘는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커서 탄력인지 1보다 작아서 비탄력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한지 아세요? 절대값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 얘는 1보다 커서 탄력인지 1보다 작아서 비탄력인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었잖아. 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는 크고 가격 변화는 작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는 크고 수요량의 변화는 작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혹시 숫자가 4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숫자 2개 나왔지. 수요량이 100개에서 80개. 숫자 4개 나왔잖아. 가격 2개, 수요량 2개. 그때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라고 할 때는요. 자, 따라서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분의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동분 하시면 돼. 근데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라고 할 때는요. 가격을 2개 더해. 그리고 둘 사이 변동분을 때리고 양을 2개 더해. 둘 사이 변동분을 때립니다. 물론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데 나누기 2는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약분해버리고 따라하십니다.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시작. 안 따라할 거야? 안 따라할 거야? 중간점 기준 시작. 숫자가 4개 나오면서 수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고 합니다. 최초점 기준일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중간점 기준,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연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필 들어서 이렇게 해. 했어?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연필 심이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한데 수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물, 단, 장. 이게 그 유명한 물단장입니다. 물리적 공급곡은 어떤 모양이죠? 수직이죠. 완전 비탄력. 단기는 어떻죠? 가파르죠. 그럼 뭐야? 비탄력. 장기는 어떻죠? 완만하죠. 그럼 뭐야? 탄력.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 단기 공급곡선, 장기 공급곡선. 아침 9시까지 출근했는데 8시 45분에 잠에서 깼어요. 그럼 여러분들 깔끔하게 단장하고 출근해야 됩니까? 대충 물단장하고 출발해야 됩니까? 대충 욕실에서 물단장만 하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물단장.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장기일 때는 뭐하고? 탄력이고 단기일 때는 비탄력. 암코 하나 추가. 장, 단, 장탄의 단비 내립니다. 그동안 장탄 단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셨던 분들, 장기의 탄력, 단기의 비탄력. 그동안 물단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셨던 분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물리적 공급과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구분되는데 물리적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미집 이론에서는 암코를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실 건가요? 네. 수탄수 공탄발. 수가 탄력적이면 수렴, 공급의 탄력적이면 발산. 그러니까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는 거미집이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미집입니다. 근데 간혹 기울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여기 지금 수요 기울기가 작아요? 공급 기울기가 작아요? 수요 기울기가 작아. 그럼 수요가 탄력적인 거야. 뭐? 수렴. 두 번째 수요 기울기가 작아, 공급 기울기가 작아. 공급 기울기가 작지. 그럼 공급이 탄력적인 거야. 그럼 뭐요? 발산. 기울기가 작을수록 뭐하다? 탄력적이다. 기짝. 그리고 거미집 이론 전형입니다.
이건 딴 데 가서 쓰지 마. 다른 데 가서 이런 소리 하다가 걸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이런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미집 이론에서 탄력성 구할 때는요. 분자에 막 올라간다? 피가 올라갑니다. 맞아요? 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울기는 위에 Q가 올라가. 기짝.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야. 거미집 이론에서 탄. P가 위로 올라갑니다. Q. 기짝. 탄. 해석합시다. 기Q가 먼저 얘한테 얘기해줘. 기울기는 분자에 막 올라가? Q가 올라가. 그게 기Q야.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이야. 거미집 이론에서는 탄력성 구할 때 탄, P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짝, 기짝, 탄, 기. 잘했어. 예, 좋네.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요. 국지성이 있어요. 국지성. 맞나? 국지성은 그냥 암기 코드 안 쓰고 그냥 기억해. 수급 조절 곤란하고요. 매매 기간 장기고요. 법적 규제가 과다합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 코드 쓰지 말고 그냥 기억하는데 앞에 꼭 B가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몇 개? 3개. 이름하여 3B. 3B는 암기 코드 적용하겠습니다. 3B. 거래 공개 비공개. 공개 그러면 틀리는 거야. 상품 표준 비표준. 상품이 표준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라 남았어요. 거래 공개 비공개. 비공개. 거래가 공개된다 그러면 절단 나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상품 비표 순서 바꿨어. 상품 비표준. 거래 비공개. 시장 비조직. 다시 순서 섞습니다. 자, 순서 섞어서 시장 비조직. 거래 비공. 이게 어렵구나 이게. 상품 비표준. 상품은 표준적이지 않고 비표준적이고요. 거래는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되고요. 시장은 상당히 비조직적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다가 개별성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좋습니다. 3B는 싹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싹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 차고 세수하는 거. 그동안 공은 차긴 찾는데 어디서 공을 찾는지 모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자, 시장을 나눌 때 수요자 특성을 가지고 나누면 무슨 화? 세분화. 공급 상품 특성에서 따라서 시장을 나누면 무슨 화? 차별화. 영어로 표현하면 얘를 S라고 합니다. S. S가 뭐지? 세그멘테이션. S 모르는구나. 이걸 P라고 합니다. 이거 P. P가 뭐죠?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시장 세분화, 수요 측면에서 시장 나누는 거예요. 시장 차별화, 공급 측면에서 시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나오면 무슨 화? 차별화. 수요가 나오면 무슨 화? 세분화. 세, 수, 공차. 공차고 세수하는 거 어디서 나온지 모르셨던 분들 공차고 세수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 수요 측면, 시장 차별화, 공급 측면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암코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과연미 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과연미 씨 압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약성에서 아니요. 정상이윤 이렇게 하시. 약성에서 하는데 하면 어떡해? 약성에서 경상이윤. 혹시 약성에서 현미? 초과이윤. 중강성에서 과현? 경상이윤. 혹시 중강성에서 미? 초과이윤. 강성에서 과현미? 정상이윤. 광성에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정상이윤 얻고 어떨 때 초과이윤 얻는지 한번 기억을 하시는데 약성과 정상, 약성 현미, 초과이윤. 중강성 과현, 정상이윤. 중강성 미, 초과이윤. 강성 과현미, 정상이윤. 강성에서 초과이윤 없습니다. 오케이. 할당률적 시장을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요. 할당률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히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천은 정보 가치, 두 번째 천은 정보 비용입니다. 그럼 질문. 할당률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으면 돼, 안 돼? 있어도 돼.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야?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그러니까 초과이윤만 없다 그래버리면 뭐가 없는지 임팩트가 없다니까.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꼭 해주세요.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으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첫 번째 천 정보 가치, 두 번째 천 해석합시다. 얼마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 1,000만 원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 썼어? 1,000만 원 썼지. 남는 거 있어 없어? 그럼 걔도 할당이야. 걔도 할당이라고. 할당률적 시장은 정보 비용은 있어도 괜찮다니까 1,000만 원 하고.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입니다. 할당률적 시장 뭐가 없는 시장이라고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라고. 정보 비용은요?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정보 있어도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대답할 준비 됐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병이 수반되는 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병이 수반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 비읍 나왔어? 비용, 비읍 나왔어? 수반, 비읍 나왔어? 비읍,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만들 방법은 없고 이거 오탄입니다 이거. 비읍. 그러니까 비읍이 자꾸 나오면 비읍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개를 물을 거니까 대답하세요.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 뭐 때문?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초관이 성립하는 거 뭐 때문?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정보, 비용이 수반 되는 것은 뭐 때문?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라서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은 빼, 안, 나 하시면 됩니다. 돈 2개 마고 빼고 이게 중요합니다. 안 들어서 확률 곱해야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들어서 확률 곱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서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의 인성으로 뭐 해주기만 하면 나눠주기만 하면 빼고 안 곱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빼고 안 곱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빼, 들라, 빼, 안 나. 빼 안 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손가락 3개 꺼내서. 오늘 이거 듣고 수업 시험 쳤으면요. 한 서너 개 더 맞춰. 10점 올라간다니까? 근데 내가 10점 올리기라. 제목을 10점 올리기라. 자, 무슨 주택의 수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리가 되겠지. 하향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서 하향리가 되고 나면 결국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에 분자에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분자에. 자, 따라해보세요. 교통비. 같은 말. 교통비, 운송비 같은 말이겠지. 분모에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사용량, 이용량. 사용량과 이용량 같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무슨 비? 교통비. 밑에 사용량. 뭐를 뭐로 나눈가? 교를 사로 나눈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를?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암기 코드 알려드립니다. 자, 따라서요. 교사. 운이. 영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Teacher, are you crying? Teacher, are you crying? Teacher 뭐야? 교사. 교사부터 해야지. Teacher, 교사. Are you crying? 운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쌤, 왜 운이지 운이가 아니고 이 연음 법칙이기 때문에 운이가 아니고 운이가 되는 거예요. 연음 법칙입니다. 교사, 운이. 교사, 자음동 아니야. 연음 법칙이야. 교사, 너 운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교사 운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Teacher, are you crying? 그동안 교사 운이는 열심히 들었고 심지어 Teacher, are you crying도 기억이 났으나 어디서 나온지 모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이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10점 올린 자신이 있다니까. 정착만 시키면 된다니까. 이제 장착만. 여러분들 교사 운이 모르는 사람 없거든. 야, 강의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근데 교사 운이 어디서 나온지는 아무도 몰라. 한 명도 몰라. 한 명도. 자, 교사 운이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수송비 같은 말, 교통비 같은 말, 운송비.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튀, 해, 배. 한 곡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튀, 해. 오랜만에 부르네. 다시 합니다. 뒤헤베 디조 비두미 암아베 눈탐 모게 노파르카인타 보두운디 니탈테 눈즈레 조르게 나나나나.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튀에베 기억하셔야 됩니다. 튀에베. 수송비 강조하신 분 튀에베. 이제는 튀에베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튀네는 어디에서?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를 강조했고요. 얘들은 둘 다 비용 이론입니다. 다만 얘는 마찰 비용이고요. 얘는 최소 비용입니다. 물론 얘는 위치지대설이고요. 수송비는 튀에베의 위치지대설, 최소 비용 이론, 마찰 비용 이론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심원 이론. 시작. 중전, 저, 고통.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전이지대는 시험 나올 때 점이지대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중점, 저, 고통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말로. 중전, 저, 고통.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가 맞습니까? 중전, 고, 저통스럽습니다가 맞습니까? 아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가 맞습니까? 중전, 고, 저통스럽습니다가 맞습니까?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I'm pain. Understand? 몰라? 좀 어렵나?
크라잉은 잘 알면서. 자, 아무튼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허프 확률, 이것도 암기해야 돼. 확률 모형 주장하신 분이 누구야? 허프야. 그 확률 모형은요 히읗으로 시작되는 학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러 키읔이야, 레일리 리을이야, 컨버스 키읔이야, 그리고 넬슨 니은이야, 베버 비읍이고 레쉬 리을이야. 근데 확률 모형 주장하신 분은 허프입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이것도 암기 코드야. 자, 따라해보세요. 허프. 확률.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률 모형 제시한 사람은 허프. 허프는 확률. 확률은 허프. 허프는 확률. 이렇게 기억. 숨 넘어가요. 허프는 확률. 확률은 허프.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나름 암코야. 허프의 확률.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나도. 하고 싶겠어. 여러분들 하고 싶겠어? 우리 애들이 아빠 회사 가서 확 이러면 알겠어, 이거. 모르지. 걔들 몰라. 아빠 먹고 살라고 확 이렇게 하는 거 모른다고. 이런 거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자괴감 들어요. 아씨, 진짜 힘드네. 내일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래도 지금 알아야 되니까. 허프는 뭐 주장했다? 확률 뭐예요? 그 확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수, 거, 면. 오케이. 경쟁점포의 수, 그리고 거리, 그리고 면적. 이 세 개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수거면에 가면 무슨 리와 무슨 리가 있어요? 신조리가 있고 지식리.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지분증권에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고요? 신조리. 주택조합에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면에? 수거면에 무슨 리와 신조리와 지식리 이렇게 기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넬슨은 소매 입지입니다. 소매 인력이 아닙니다. 넬슨은 소매 입지. 근데 소매 입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이냐면 8가지 원칙 제시했어요. 몇 가지 원칙? 8가지. 그러니까 8원칙 제시한 사람은 누구다? 넬슨이다. 암기 코드 알려드립니다. 넬프랄 이렇게. 히말라야? Do you know 히말라야? 행복 지수 높은 나라, 네팔 이렇게 기하시면 좋습니다. 넬슨은 몇 가지 원칙? 8가지 원칙. 나도 하기 싫어요. 자, 일단 8가지 원칙은 넬슨입니다. 네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공업 입지로는요, 최소 최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비용이라고 이론이라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최대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최소 수요 이론이라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 비용 이론, 최대 수요 이론은요, 비용 이론인지 수요 이론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무슨 이론? 비용 이론, 수요 이론. 앞에 붙는 단어는 절대로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배번은 뭐로 끝났으니까? 비읍으로 끝났으니까 비용 이론. 오케이? 레쉬는 시옷으로 끝났으니까 수요 이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레쉬, 수요 이론이라 비용 이론이야. 수요 이론. 배버, 비용 이론이야, 수요 이론이야. 비용 이론. 배버 앞에서 떴어, 안 떴어? 떴어. 말 때 떴어. 뒤해배 할 때 떴잖아. 뒤해배 할 때. 뭐 강조하셨어? 수송비. 비용이 세 가지 있거든. 수송비, 임금, 집중력 중에 가장 강조한 거 수송비다. 한 번 더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입지계수. LQ인데 요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입니다.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코드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하세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이렇게 번분수 계산해야 되는 게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총 3번 나옵니다. 3번. 자, 잘 보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세요. 그러면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입지계수 LQ 구하는 공식.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그래서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이 입지계수 LQ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론 끝났습니다. 정책론 갑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이름하여 토지정책 수단인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암코적부터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직간. 이직간이 머릿속에 없으면 큰일 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3가지 뭐야? 이직간. 이가 뭐야? 이용규제. 직이 뭐야? 직접 개입. 간이 뭐야? 간접 개입. 뭐 공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직접은 공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3개 공부합시다. 시작.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도, TDR,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은 다 이용규제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이용규제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직간싸움만 붙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용규제도 알아야 됩니다. 간접개입 5개 시작.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적. 참고로 우리 부동산 학기로는 통틀어서 부담금은 두 개만 암기하시면 돼. 개발 부담금하고 재건축 부담금하고. 참고로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 담보대출 규제. 대표적인 담보대출 규제가 LTV, DTI, DSR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지원은 표계표계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계표계공이 뭐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같은 행정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행정지원으로서 간접 개입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요. 자, 저 따라하세요. 투제, 쓰리세, 제로 끝나는 거 2개랑 세로 끝나는 거 3개. 그래서 여기 한번 딱 끊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투제와 쓰리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제와 쓰리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시작. 개별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제 끝났어. 투제 끝났어. 쓰리세 시작.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안지세.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뭐 찾아서? 않는 거 찾아서 빼고,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면 찾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으면 무조건 이걸 또 올린 다음에 이걸 빼거나 이걸 찾거나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용도 지역에서 암기 코드 갑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4가지 있습니다. 시작. 도안농자 뭔지 알죠? 우리 이 중에서 도시지역을 볼 겁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시작. 주상공록. 주상공록 중에서 전일준 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거든요. 전일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전일준 할 수 있고요. 또 공업지역에서 전일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주거지역을 볼 겁니다. 무슨 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싶으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싶으면 일반 주거지역을 합니다. 양, 전, 편, 일. 양, 편, 양호하면 전용이고 편리하면 일반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쓰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쓰더라고. 이 있는데 아까 칸에 없어서 못 썼어요. 주택조합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직리. 지분증권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 어떻게 암기합니까? 신조리. 그래서 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허프가 주장한 이론이 뭐죠? 확률 모형인데, 확률은 뭐 때문에 결정이 돼요? 수거면에 가면 무슨 리가 무슨 리가 있어요? 신조리가 있고 지직리가 있는데, 신조리는 지분증권 3개, 지직리는 주택조합 3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입니다.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뭐? 보조와 뭐? 선분양.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선, 보조선 증가, 보조선 증가. 참고로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하향야가 되고 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뭐 된다 그랬죠? 증가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요. 하향약이라는 단서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서 그냥 참고로만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주택 정책에서는요, 보조선이 공급이 증가된다. 사실 2개만 아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보조선 증가. 근데 주택이 하향야가 되고 나면 저가주택 공급은 뭐 되더라? 증가되더라.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몇 개? 8개. 출발합니다. 시작. 영국행 통장 분기기.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누가요? 통장님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은 뭐라 그래요? 분기별로 이렇게. 영국행 통장 분기기. 영국행 통장 분기기. 기억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대답하세요. 최저소득이 50년? 영구. 저소득 서민의 30년? 국민. 그리고 젊은 층이요? 행복. 최저소득의 저소득 서민의 젊은 층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 통합. 전세 계약 방식은 앞에 장기를 붙여줘야 돼. 전세 계약 방식, 장기 전세.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이면 분양 전환.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면 기준주택 밑줄함을 그어두시고, 기준주택을 임차해서 전대하는 것은 기준주택 전세 밑줄함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분양과 후분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다른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선분양과 후분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에 선분양과 후분양 중 누가 공급이 증가되고 누가 공급이 감소되는데, 이게 핵심이야. 선분양은 공급이 증가되고요, 후분양은 공급이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했지. 어디서 했어요? 보조선 증가해서 했잖아. 그래서 암기 코드가 좀 달라서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접근해 봅시다. 선분형, 후분형만 비교한다면 선, 증가, 후, 감소. 선 증가, 후 감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분형은 공급 증가, 후분형은 공급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선지표 후계체도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선 증가, 후 감소였습니다. 정책론이었습니다. 투자로 넘어갑니다. 지렛대 효과는 뭐를 깔아놓고요? 지총저 깔아놓고요. 부동 왼쪽이면 정의 지렛대, 부동 오른쪽이면 부의 지렛대, 부동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가 됩니다. 지총지 알고 계십니까? 오케이.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우리 검지를 한번 꺼내 보실래요? 따라하세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을 하면 계시면 됩니다. 근데 딱 이 부채비리 나올 때는요. 자, 일단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비율인데 암기 코드는 이렇게 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에서 저 빼는 게 1번이거든. 빼는 게 1번이야. 부채비율 곱하는 게 2번이거든. 그리고 총을 다는 게 3번이거든. 그래서 암기 코드는 이렇게 답니다. 따라하세요. 빼곱더 총에서 저부터 뭐하고 빼고 부채비율을 곱하고 총을 마지막에 더해줍니다. 다시 빼곱더 부채비율로 하면서 자기자본 수익을 어떻게 구한다? 빼곱더 총에서 저 빼고 부채비율을 곱하고 총을 마지막에 더하면 됩니다. 빼곱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몇 개? 5개. 뭐 서너 개요? 5개.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개. 어떻게 하면 합니까? 시작. 사, 금, 법, 인, 유. 사가 뭐죠? 사업, 금, 금융, 법, 법조, 인, 인플레, 유, 유동성. 근데 사업상의 위험에 가면 또다시 위험이 3가지가 더 있어요. 사업할 때는 시장 위험이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위치적 위험이 있거든요. 요거 암기 코드 알려드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업할 때 쉬운 위치. 사업할 때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사업할 때 너무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사업할 때는 쉬운 위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 5개. 사금법인유. 사업할 때는 쉬운 위치. 이 중에서 따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 위험입니다. 무슨 위험? 인플레. 자, 인플레는 물가 오르고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차입자들은 무슨 금리 선호하고? 고정금리 선호.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차입자는 무슨 금리 선호하고? 고정금리 선호하고.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어디다가 차고에다가 뭘 싸놨어? 대변 싸놔요. 차고에 대변 싸놓습니다. 차입자 고정금리, 대출자 변동금리. 인플레가 예상될 때 차입자 변동금리 선호한다 땡이고요. 대출자 고정금리 선호한다 땡입니다. 차고,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변, 대출자 변동금리입니다. 누가 어디에 뭐를 싸놨다고요? 차고에 대변 싸놨다고요. 그동안 차고에 대변 싼 적은 있었으나 어서 차고에 누가 대변 쌌는지 모르셨던 분들은요. 차입자 고정금리 선호하고 대출자 변동금리 선호할 때 차고 대변 나옵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기대수익률입니다. 자, 기대수익률은 그냥 기대수익률이 있고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있거든요. 부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합니다.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확률이 3개 나올 거고요. 수익률이 나올 건데 그거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 A, B, 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A, B, C 3개 자산이 나올 거고요. 비중 몇 프로 실었는지, 수익률 얼마짜리인지 곱해서 더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우리 부동산 학기로는 통틀어서 역수가 총 7개 있는데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3개 나오고요. 어림셈법에서 4개가 나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쌍이지.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에서 역수관계 3가지 한번 제가 운을 띄우면 대답해 주세요. 1내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역수입니다. 연내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려줘야 됩니다. 1년 안에 캐치어 콜드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려줘야 됩니다. 연현 연금의 현가계수와 자산상수는 역수입니다. 1내 연내 연현 저상 감기 1현 각각 역수입니다. 어림세법입니다. 어림세법은 승수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총소득 승수 있고요. 순소득 승수 있고 세전승수 있고 세후승수 있어요. 수익률법은 원래는 3개예요.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인데 저기 비율분석법에서 총자산 회전율을 하나 빌려올 거예요. 왜 빌려올 거냐면 그래야지 쌍이 4개가 다 맞아요. 그래서 어림셈법 역수관계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총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그래서 총소득 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고요.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환원율이 역수고요. 세전승수와 지분배당률이 역수고요. 세후승수와 세후수익률이 각각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관계 총 7개 다시 갑니다. 1내 1현,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이렇게 역수가 됩니다. 7개.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사실 암코는 아닌데 너무 좀 못 알아먹고 너무 못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시험장 갈 때까지 30번 보면 알지 않겠나 싶어서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 4개 가져와 봤습니다. 가만 안 둬 진짜. 이거 시험 나온다고. 부채 서비스액 시작.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한 번 더 부채 서비스액 시작. 잘하셨고요. 현금 수지 측정입니다. 현금 수지 측정은 크게 영업 현금 흐름 측정이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 측정이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측정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가겠습니다. 가능 총소득 못하면 안 돼. 될 때까지 배워야 돼. 가능 총소득. 공실 불량 부채. 기타 소득.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 순영업 소득. 따박따박. 말끝 흐리지 마세요. 순영 이렇게 하지 말고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액. 세전 현금 수지. 영업 소득세. 세후 현금 수지. 확인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 총소득, 공실 불량 부채, 기타 소득,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액,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해도 돼요. 영업 소득세, 세후 현금 수지. 매각 현금 흐름입니다. 시작. 매매 순 밑에서 출발합니다. 매도 가격. 매도 경비. 순 매도 가액. 미상환 저당 잔금. 세전 지분 복귀액. 자본 이득세. 세후 지분 복귀액.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맨날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사만 하고 뭔지 모르고 맨날 매매 순 밑에 세자세는 하고 뭔지 모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한 문제 맞추려면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사하고 꼭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매매순 및 세자세하고 끝까지 말끝이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됐고 불포함되는 항목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뭐 하면 안 돼요?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개 많이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되고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개 많이 자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2개. 뭐 하면 안 되고 공부 감소하면 안 돼. 개 많이 자면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영업 경비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실밀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세,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개인 업무비, 자본적 지출은 영업 경비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심심한데 영업 소득세는 한번 외워볼까요? 순대 더하고 이감, 세율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세대원은 한 집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무주택 세대원. 이 사람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해줘야 돼. 한꺼번에.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합니다. 순대, 이감, 세율, 세대원, 감, 세율. 오케이.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순례지. 지금 순례지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연원 법칙 때문에 순례지 이렇게 합니다. 이건 자음동화인가? 자음동화 때문에 순례지라고 합니다. 순례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승수. 승수. 비율 분석법 대부 부채 총령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어림셈법은 승수. 비율 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령. 이 중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요. 따라하세요. 순례지. 현가가 추가돼야 됩니다. 순례지에 현가가 추가됩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승수. 비율 분석법 대부 부채 총령.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순례지의 현가, 순례지의 현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림셈법 승수. 순서만 바뀌면 당황해. 순서만 바뀌면. 비율 분석법 대부 부채 총령.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아니요, 순례지.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순례지의 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무슨 법이 있습니까? 소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 지수법. 그 유명한 빼간나 나옵니다. 뭐 같나? 빼안나는 정보 현재 가치고요. 빼간나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출발합니다. 입에서 줄을 빼면 무슨 법? 소년가법. 같게 만들면 내부승률법. 나누면 무슨 법? 수익성지수법. 수년가보다 클 때 투자죠. 0보다 클 때. 내부승률은 요구승률보다 클 때. 수익성지수 1보다 클 때.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 이름 3사람 암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3사람 암기해야 될 사람 있어. 누구요? 순영이요. 그리고 또 누구요? 지수일이요.
그리고 또 누구요? 순자. 이 세 사람 암기 못하면 안 돼. 자, 출발합니다. 순연가랑 뭐랑 비교하고 0과 비교하고 지수는 뭐랑 비교하고 1과 비교하고. 자, 순소득 승수는 순분의 총 맞습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자분해수 기간이라 부르는데 순자는 키도 알아야 된다. 순자 뭐해? 작아. 순자 작을수록 좋아. 순자 크면 안 좋아. 순자 작을수록 좋아. 절 보시고 누구요? 순영이, 지수일, 순자. 순연가는 뭐랑 비교? 0. 수익성 지수는 1. 순소득 승수는 같은 말로? 자분해수 기간. 뭐 할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고생하셨습니다. 금융론으로 갑니다. 사실 부동산 금융에는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 뭐 지분금융도 있고 부채금융도 있고 메자닌금융도 있는데 부채금융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분금융 5개랑 메자닌금융 4개만 암기할 겁니다. 지분금융 5개 시작. 신조리 증권. 신조리 증권. 신이 뭐죠? 이렇게 있다. 조, 리, 증, 펀. 메자닌금융 시작. 메자닌 신전 후. 메자닌금융 뭐 있어요? 신주인수급부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여러분들 조기 상한은 언제 이루어지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그럼 시장 금리가 높아질 때 하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는 거예요? 낮아질 때 조기 상한 하는 겁니다. 좋아? 좋아 안 좋아? 조기 상한 하락할 때. 오늘 이거 듣고 이해 목에서 점수 좀 더 잘 나올 뻔했네. 좋아. 참 좋아. 조기 상한은 하락할 때 합니다. 오케이? 손가락 3개 꺼내서 2절 조정 주기가 많을수록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 2번 틀리기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2절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에서 대출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고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짧으면 대차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차대야 대차야? 차대관자 쓰면 안 돼. 대차더. 짧을수록 대차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나왔다. 4번입니다. 상가는? 순부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상가에서 부채 구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감당률 나누고 저당상수 나누면 부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심에 뜨면요. 대출 가능 금액 구하라 그러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를 계산기 바로 옆에서 받쳐놓고 바로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순부자 모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순부자 좀 기억하세요. 상가는 부채 구할 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입니다. 상가는 오케이. 상환 방법. 돈 빌리고 하는 거 따라하세요. 원원채. 자, 원원채 깔아놓고, 물론 가운데가 원리금입니다. 원원채 깔아놓고, 초기 상환액의 크기, 초기 적용되는 DTI 비율의 순서는 부등호, 왼쪽, 잔액, 총이자, 누적 원리금의 크기 순서는 부등호, 오른쪽. 그러니까 원원채는 깔아놓고, 초기에 갚는 순서, DTI 순서는 부등호, 왼쪽. 잔금 크기, 총이자 상환액, 누적 원리금의 크기의 순서는 부등호, 오른쪽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저당 유동화 같으면 좋은 일이 발생할까? 나쁜 일이 발생할까?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해볼까? 자가주택 소유 비중 증가, 주택 건설 촉진, 주거 안정,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 확대, BIS 제고, 유동성 증가, 유동성 위험 감소. 이거 다 외우면 못 외워. 다 못 외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굿. 저당 유동화되면 굿. 중국어 how.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당 유동화되면 자가주택 소유 비중이 감소된다고 나왔었어요. 땡. 유동성이 감소된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땡. 저당 유동화되면 다 못 외우니까 저당 유동화가 되면 영어로 구, 중국어, 일본어 아리가또는 감사하다는 뜻이었어요. 아리가또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리가또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이레스 그 정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무튼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여튼 하오 좋다. 유동화되면 좋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록적인 좋다 그랬는데 하오 했었는데 하오 어디서 나온지 모르셨던 분들 유동화에서 나왔었습니다. 유동화되면 좋은 일이 발생한다. 머릿속에 장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주택저당증권 MBS. 자 잠깐만요. MBS 종류는 몇 개? 3개. 무슨 형이 있어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있는 거예요. 지분형은 MBTS, 채권형은 MBB, 혼합형은 MBTB와 CMO. 자 여러분들 여기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놈이 여기 위에서 여기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고요? 꼴초지. 맞죠? 어디 위에 있는 꼴초야? 저 원 위에 있는 꼴초야. 저 원 밑에 있지는 않고 위에 있고요. 이쪽 원이 아니고 저쪽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원이? 저 원 위 꼴초. 저 원이 꼴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대답합니다. MPTS 시작 222XX 뭐가? 정원이 콜초가. MBB 발발발 55 발발발 55 뭐가? 정원이 콜초가. MPTBC의 발투투 X 세모 뭐가? 정원이 콜초가. 정원이 콜초가 MPTS는 222X. 맨날 222XX하고 뭔지 몰라. 쌤, 내 MPTS는 잘하지 내가 222XX. 뭐가요 그럼? 근데 뭐 말할 수 없어. 정원이 콜초가. 오케이? MBB는 발발발 5 뭐가? 정원이 콜초가. MPTB와 CM은 발투투 X 세모 뭐가? 정원이 콜초가. 정원이 콜초가 투투투 XX 발발발 5 발투투 X 세모라는 것을 머릿속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가락 3개 꺼내세요. 손가락 3개 꺼냈어요? 그랬으면 따라하세요. 신조리. 신조리는 지분인가? 아까 했었어. 그 신조는 직접인가? 리는 간접이고 신은 투자자가 다수인가? 조는 소수고 리는 제일 다수고 다시 신조리는 지분, 신조는 직접, 리는 간접, 신은 다수, 조는 소수, 리는 제일 다수. 그럼 저는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는 지분이면서 간접이면서 다수야. 리츠. 저는 지분이고 직접인데 저는 소수예요. 조인트 벤처예요. 저는 지분 직접에 저는 다수예요. 신디케이트. 이거 세 개 구분하는 사람 잘 없어. 지분 직접 다수. 신디케이트. 지분 직접 소수. 조인트 벤처. 지분 간접 다수. 리츠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9구단 몇 단? 5단. 어디 와서? 자본금에 와서. 자, 따라해 보세요. 57에 35 빵빵. 57에 35 빵빵. 요거는 설립이고 요건 최저가 알고 계시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설립자본금 5억, 최저자본금 70억.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 3억, 최저자본금 50억. 시작. 이거는 뭐예요? 설립.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예. 요거는 뭐예요? 최저. 요거는 뭐예요? 자기관리. 요거는 뭐예요?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다시 할게요. 잘 찾아야 돼. 이거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써놓고 57에 35 빵빵 써놓고 자 이거 1번, 2번, 3번, 4번이야. 자기 설립 1번. 자기 최저 2번. 위탁이나 구조조정 최저 4번. 위탁이나 구조조정 설립 3번. 이제 순서 없이 갑니다. 자기 최저 2번. 위탁 구조조정 설립 3번. 자기 설립 1번. 위탁 구조조정 최저 4번. 하면 돼. 써져 있으니까 57에 35 빵빵을 써놓고 문제 푸는 사람과 57에 35 빵빵을 안 써놓고 문제 푸는 사람 사이에는 문제 푸는 속도가 완벽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시험에 나오면 다 잡아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로 오세요. 배당은 뭐야? 90, 90, 90. 이게 순서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순서야. 오케이? 배당은 전부 다 얼마씩 하는데 90씩 하는데 제가 초과 배당,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지. 자산 구성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 증권, 현금 3개 다 나오면 80. 오케이? 부동산만 나오면 70. 다시 부동산, 증권, 현금 다 나오면 80. 부동산만 70. 암기 코드 알려드립니다. 자, 맥도날드 가면요. 빅맥 있지? 프렌치프라이 있지?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 먹어야 돼. 코카콜라 먹자면 막 살찐다. 제로 먹어야 돼. 제로는 무조건 제로.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 프렌치프라이, 빅맥 이걸 뭐라 그래요? 세트 80. 오케이? 빅맥 단품 70. 자, 다시 부동산, 증권, 현금 이건 세트 메뉴야. 부동산만 이건 단품이야. 이해했어요? 빅맥 세트 80. 빅맥 단품. 여기 자산 구성이에요. 여기 한번 써놓을까? 세트, 단품 이렇게. 오케이. 주식 공모는요.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청약한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만다, 청약한다. 이거는 30, 30X. 자기관리 30, 위탁관리 30, 구조조정 제한 없습니다.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이건 시험 나올 때 1인당 몇 퍼센트 주식을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식 소유한도입니다. 이거는 50, 50X. 얼마야? 50, 50X. 자기관리 50, 위탁관리 50,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본금입니다. 얼마요? 57에 35 빵빵. 좋습니다. 배당 90, 90, 90. 자산 구성에서 세트 단품 주식 공모 30, 30X 1인당 주식 소유한도 50, 50X. 그리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회사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누구는 안 돼.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내부 통제 기준 제정할 필요가 없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해서 되겠네. 자산관리해서 되겠네. 요거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자자의 버스 내부에서. 자, 자자의 버스 내부에서 불러드립니다.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내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내부에서. 좋아요. 매일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내 아니야 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자의 버스 내부에서. 자자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자의 버스 내부에서. 자자의 버스 내부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개발. 개발에는 적어도 뭐는 제외됩니까? 시공은 제외됩니다. 개발의 시공 제외, 개발의 시공 제외.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이런을 붙여야 됩니다. 이런 개시 제외, 이런 개시 제외, 이런 개시 제외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봐요. 개발에는 시공 제외됩니다. 개발의 단계 7단계 시작.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비적 타당성을 하고요. 부지입을 먼저 해요. 그리고 타당성하고 금감마, 아예부터 금감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사금법인료가 있다고 했지만 개발 위험에는 사금법인료가 아닙니다. 법시비입니다.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입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입니다. 시작, GCC, 타투. 여기서는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GCC 타투, GCC 타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는요.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 있는데 계량 재개발과 철거 재개발은 됐고요.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거할 게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건 무슨 재개발? 보존 재개발.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할 대상이 있는 재개발은 무슨 재개발? 수복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제거할 게 없어. 사전에 방지하는 게 보존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사전. 보전, 사전 보전 이렇게. 사전 보정 아니야. 사전 보전, 사전 보전 이렇게 하시면 사전 보전 이렇게. 나 혼자 신난겨? 사전 보전 이렇게. 정비사업이 몇 개 있는데? 3개. 3개 있는데 암코 알려드립니다.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하고 밀집되어 있으면? 양호하고 공동주택이면? 오케이. 여러분들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요.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싹 다 가져가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자는 뭘 먹어요? 수수료. 그럼 수탁이든 신탁이든 어쨌든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네. 근데 대물 변제는 지분을 공유해버리면 돼요.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수수료는 어디서만 나온다? 탁에서만 나온다. 탁이 아닌 방식에서는 수수료가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따라합니다. 탁 수수료? 안탁 안 수수료. 탁 안탁 탁 안탁 신탁 수수료 수탁 수수료 대물 변제 안 수수 안탁 안 수수료 탁 안탁 오케이. 관리 유형입니다. 관리 유형. 영어는 PM이라고 하는데 재산 관리죠. 수지 비염 걸립니다. 그죠? 괜찮아? 재산 많아 걔는. 수지 비염 재산. 오케이? 여동생 남편은 뭐라 그래요? 매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막 영어 쓰는 거예요. 뭐야? 포트폴리오, 뭐 레이스컬,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매제가 미국 영어 쓰면 이건 다 내년에 바꿀 거야. 암기 코드를 갖다가. 한번 시작한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쪽팔려 이거는. 요거 하고 집에 가면 항상 이불 차면다 혼자. 쪽팔려 이렇게. 매제가 포트폴리오, 레이스컬,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자산관리 AM이 됩니다.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 시작. 전신, 안노, 폐. 이 중에서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가 뭐죠? 신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강오륜, 자 뭐 우리 부자 유친, 군신 유의, 그다음에 붕우, 유신, 유용성 높은 단계 신축입니다. 유용성 높은 단계 안정 단계 아닙니다. 전신, 안노, 폐 기억하시고요. 유용성 높은 단계 신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10번하고 12번은요. 사실은 암코는 아닌데 자꾸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어는 막 너무 못해 막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STP의 S가 뭐죠? 세그멘테이션. STP의 T는요? 타겟. STP의 P는요? 포지셔닝. STP의 S를 우리말로는요? 세분화. T를 우리말로? 포지셔닝은? 요건 암기 코드 적용해야 됩니다. 세표차. 세표차는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이고 영어 계속 써봐야 됩니다. 오케이? 포피. 맨날 틀려 맨날. 이렇게 막 프라이드 나오고 막 그런데 유통경로, 플레이스,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판매 촉진, 프로모션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STP에는
모음이 나와요. 에, 아, 오. 포피에는 잡이 나와요. L, R, R, R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통경로 영어로는 뭐죠? 플레이스 5개 있습니다. 현직 분금 중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로는 현직 분금 중에 다녀요. 자, 누가요? 우리 경로가 현직 분금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직 분금 중. 현직은 별로 안 중요한데 분금 중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양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는 뭐 중에 하나? 유통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현직은 잘 안 나오는데 분금 중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직 분금 중 유통 경로입니다. 고객점의 마케팅. 아이다 시작. A. attention. I. interest. D. 디자인 아니야. desire. A. 액션입니다. 액션. 마지막 감정평가입니다.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아까 그 확률할 때 좀 그때부터 좀 어지러워 지금. 약간 어지럽습니다. 뭐 내가 다 했는데 뭐 힘들어요. 갑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평가예요, 구분평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때부터 가치, 구분. 가치는 구분입니다. 예. 감정평가 절차 몇 단계? 7단계는요. 앞에 3단계와 마지막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기초대, 결정표시. 기초대가 뭐지? 기본적 상회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마지막 끝날 때 결정표시. 그동안 기초된 건 기억나는데 어디서 길을 쳐드는지 모르셨던 분들 감정평가 절차 7단계에서 길을 쳐드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절차 7단계는요. 기부터 쳐대고 결정표시를 하면 됩니다. 1번이 뭐죠? 기본적 상회 확정. 이거는 의뢰를 받았을 때 미리 의뢰인과 확정해야 될 거 8개입니다. 이걸 기본적 상회 확정 8개라고 하는데 의대, 감기, 자수. 의대생 감기 2번 걸리고 자수하는 겁니다. 저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대, 감, 목적, 기, 감, 조건, 기, 자, 자문 용역, 수, 수수료, 실비. 오케이. 4번. 가치 형성 과정입니다. 따라하시죠. 형발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등을 주고요. 발생 요인은 가치를 발생시키는데. 자, 따라할게요. 자, 형성은 경일지계. 먼저 한번 해보자.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용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발생의 유효히 형성은 아니요. 경일지계. 형성을 하는데 형성을 하면 어떡해? 별꼴이야. 저 형성하면 어떡해? 형성은 경일지계. 발생의 유효히. 순서는 형발가. 형성은 경일지계. 발생은 유효히. 순서는 형발가. 형성은 발생은 경일지계는 뭐지? 경제적 가치, 일반 지역 개별. 유의는 뭐지?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입니다. 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내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이고요. 외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입니다. 내부 균형의 원칙이 있고 외부 적합의 원칙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랑 좀 같이 섞어서 공부를 하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 구분, 내부 균형, 외부 적합. 한번 내가 눈을 띄울게요. 외부 적합, 내부, 가치, 구분, 내부, 균형, 외부, 적합, 허프, 확률. 예, 갑자기 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지표 교체 한번 해보죠. 선지표 교체. 선행하는 게 뭐죠? 지역 분석. 이거 왜 하죠? 표준적 이용하려고. 그리고 가격 수준 하려고. 수준은 알 것 같아서 뺐어요. 나중 후행하는 게 뭐죠? 개별 분석. 이거 왜 하죠? 최유효 이용과 가격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선지표, 후개체. 2탄입니다, 이거. 앞 1탄에 뭐 있었냐면 선증과 후감소 있었어요. 2탄 선지표 후개체. 선행하는 게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후행하는 게 개별 분석,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하시면 됩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지역이 있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인근 지역부터 갑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오케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해야 됩니다.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적어도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모두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오케이? 8번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데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가로 비워놓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가법 뭐지? 제조도로 원가, 감가 수정, 가해. 적산법 뭐지?
기기, 필, 임대료.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3번, 4번, 5번은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 공시지가? 거래사례? 거래사례 기준하면 걸려봐 진짜. 거래사례 기준. 거래사례는 비교야. 공시지가 비교. 걸려보라고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공시지가는 기준법이고 거래사례는 비교법입니다. 진짜 가만 안 둬 진짜. 거래사례 비교법 먼저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액. 임대사례 비교. 임대사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법, 비시지, 계획, 가액. 여기서는 사정보정은 없어요. 시점 수정부터 들어갑니다. 사정보정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익환원법 시작.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흐름, 환원, 할인, 가액. 수익분석법, 수필. 수익분석법, 수필. Do you know essay? 수필 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도 하는 거죠.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단가에서 뭐 하는 거? 공제. 요 가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가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울러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별 평가 방법. 저는 이번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원가법 쓰는 물건 시작. 건건, 항선소. 그동안 그 건건, 항선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나왔지 모르셨던 분들 원가법 적용하는 물건들입니다. 건물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규모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일산, 가자동. 일산, 가자동 뭐지? 일괄,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수익환원법, 영광공. 공장재단은 일괄이란 말이 떠도 수익환원법을 쓰고요. 혹시 영어권 대신에 이렇게 권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뭐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앙권 이런 게 떠도 수익환원법이라는 거. 이번 시험에서는 두 개를 추가할 거예요. 기업 가치와 비상장 채권도 수익환원법 쓴다는 거 아울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제조단원가는요. 표준적 건설 비용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해서 구하는데 통상의 부대 비용은 더하기만 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건설 비용의 항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직접 공섭이 있고요. 간접 공섭이 있고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있습니다. 암코 알려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직간이. 직간이는 무슨 비용이다? 건설 비용이다. 특히 직접 공섭이와 간접 공섭이는 당연히 건설 비용일 테고 이윤이 건설 비용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윤이 건설 비용이다. 그리고 대체 원가가 제조단 원가 자리로 들어간 경우에는요. 기능적 원가는 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요. 대기 없다. 무슨 원가는? 대체 원가는 적어도 기능적 원가는 없다. 대체 원가, 기능적 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대기 없다. 영어로 no wait. 많이 어렵나? no wait. 뭐 없다. 지금 대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여튼 대기 없어요. 대체 원가는 기능적 원가가 없다.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감가수정 방법. 감가수정 방법 암기하는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용연수법,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그러니까 이게 내용연수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그리고 무슨 법이 있고 관찰감가법, 그리고 분해법.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유력기간분. 감가수정 방법 시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단전에서 글 올려야 되거든요. 네, 유력기간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글 네, 유력기간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감가수정 방법 시작. 이쯤에서 글 올렸어요. 여기서 네, 이게 발성이 안 좋아. 네, 유력기간분 이렇게. 네, 다 하지 마. 되는 것만 하자 우리. 네, 유력기간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주의를 한번 한 개 시켜주고 네, 유력기간분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깔아놓고요. 유력기 깔아놓고 이건 장현식에 나와서 올해는 편하게 보셔도 돼요. 초기 까지는 순서는 부등호 왼쪽, 평가금액의 순서는 부등호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산가액을 뭐로 구하느냐? 정액법으로 구하느냐? 정률법으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암호가 달라집니다. 먼저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제조단원가에서 빼나고 빼나고 빼 하시면 됩니다. 제조단원가에서 산정가치 뭐하고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하고 다시 제조단원가를 빼주면 마이너스 빼고 읽으면 그게 적산가액이야. 근데 정률법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요. 제잔 n, n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제잔 n 이렇게, 제잔 n 이렇게, 제잔 n 이렇게. 자, 정액법 계산 문제. 제조단원가 빼나고 빼. 정률법 계산 문제. 제잔 n 뭐라고요? 제잔 n 이렇게, 제잔 n.
제자는 n 이렇게. 오케이. 수익가액을 한번 구해볼까요? 수익가액은 가능총소득에다가 뭐 한다고요? 빼빼나 이렇게 빼빼나 이렇게 가능총소득에다가 뭘 빼고요? 공시 물량 부채 빼고요. 뭐 빼고요? 영어게. 나도 어이가 없어요. 나도. 마지막에 선물 같은 거라서 제가 좀 오버해서 강의합니다. 일부러 마지막 선물 같은 거라서 아시겠죠? 나도 얼척이 없습니다. 얼척이 없어. 다시 합니다. 수익가액은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뺐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빼고요? 공시 빼고요. 뭐 빼고요? 영업 경비 빼고요. 뭐로 나누면요? 환원을 나누고 두 번 빼고 환원을 나눠주면 수익가액이 나옵니다. 환원율은 저부대. 환원율은 저부대입니다. 뭐 빼빼나 그건 수익가액이고 환원율은 저부대.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율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1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저 보시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는 표계 하시면 돼요. 토지 뭐? 표계. 표계가 뭐지? 현지 공시니까 개별 공시니까 주택은 좀 기다렸다가 단독주택 하면 뭐야? 표계. 공동주택은 공. 그렇게 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5개 제가 물으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토지, 표계, 주택은 좀 기다렸다가 단독주택, 표계, 공동주택, 공.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도 없고 표와 계로 구분해서 공시할 일도 없습니다. 오케이? 싹 다 국장이 공시합니다. 싹 다. 그러니까 표준지도, 표준주택도, 공동주택도 국장이 공시합니다. 근데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게 딱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뭐야?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고 당연히 이의신청도 2개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이의신청도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암기 코드 알려드립니다.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욕 3종이 있거든 사실은. 욕 1종이 뭐냐면 이제 개시 제외. 개발에는 시공이 제외된다. 그리고 개시군구청장. 개시군구청장. 요게 이제 욕 2종이고 3종은 뭐냐면 그 중심 업무 지구를 11이라고 합니다. 11D.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공부 잘 안 되면 중심 업무 지구가 12D거든요. 이런 12D 이렇게 이런 12D 이렇게. 한번 해볼까? 중심 업무 지구 이런 개발에는 시공 제외 이런 개시 제외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이런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척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가 우리 수험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우리 교수님 앞에서 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닳고 다리는 사람이란 걸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순진한 척 안 해도 되는데 이런 CBD 이런 개시제외 이런 개시군구청 이렇게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적어도 우리 이거 표준지 공시가 어디 써먹고 개별 공시가 어디 써먹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입니다.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개거지구, 표준지 개거지구, 표준지 개거지구 기억하시는 겁니다. 개거지구만 하면 안 되지. 개별 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4글자씩은 해야 돼. 개별 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개별 공시가 과부 4대. 4대는 한꺼번에. 과부 4대. 이렇게. 바보 3대 아니야. 과부 4대. 자, 뭐요?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진짜 내 들었던 얘기예요. 농담 같은데. 수험생들, 별의별 수험생들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 그 바보 3대 뭐 했었는데, 어디, 바보 3대. 한참 생각, 바보 3대 뭐지? 나도 한 적이 없는데, 바보 3대가 뭐지? 과부 4대. 바보 3대 아니고 과부 4대. 바보 3대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의 코너에 아버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바보 3대 아니고 과부 4대. 표준지. 개거주. 하면 뭐하는데 모르는데, 씨. 표준지, 개거지구, 개별, 과부 4대. 표준지, 개거지구, 개별, 과부 4대. 그리고 이러면 국장이 공시하는 거 3개 있거든요. 국장이 공시하는 거 뭐야?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근데 국장 바빠 안 바빠? 바쁘지. 그러면 국장이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표준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장으로 다닐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조사 산장을 맡겨. 기관에다 맡긴다고. 근데 땅은 법인한테 맡겨. 감정평가 법인한테. 통상적으로 둘 이상의 법인에게 맡기는데 지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택 2가지는요. 항상 주택은 부동산원에서 맡깁니다. 부동산원.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냐면 자 보세요. 비스킨 라빈스 31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돌렸는데 대답 못하면 내 이상해진다고. 그럼 준비해. 그러면 준비하고 돌릴게. 돌린다 이제. 자, 시작. 토지는 법인이고 주택은 원한테 맡깁니다. 표준지는 감찰평가 법인한테,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원에게 맡깁니다. 오케이? 잘 못 외운 게 있어서 이번에 암기 코드를 통해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여러분들 표준지, 표준주택 공통입니다. 뭐라고요? 공통. 공통 공시사항이 있습니다. 둘 다 공시하는 것. 집원 둘 다 공시돼요. 집원은 둘 다 공시됩니다. 이거는 뭐 외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공시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공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용도지입니다. 용도지. 용도지 뭐지?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 그럼 자 보세요. 집원하고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하고는요. 표준지도 있나? 네. 표준주택도 있나? 네. 뭐하고는요. 집원하고 용도지하고. 용도지 뭐지?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 오케이? 용도지는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둘 다 있어. 그런데 여기는 표준주택에만 있고 표준지에는 없는 겁니다. 아, 중요하겠죠. 뭐는 없고 지는 없고 주택에만 있는 거. 일단 그 표준지는요 단위 면적당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그냥 가격이에요. 뭐라고? 그냥 가격. 표준지는요 면적 및 형상이거든. 근데 여기는 앞에 대지가 붙어. 대지 면적 및 형상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용연, 구사임, 용연, 구사임. 용이 뭐지? 용도, 연, 구, 사, 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 강조하냐면 용도 지역은 표준지에도 표준주택에도 다 있어. 근데 용도는 표준주택만 있어. 표준지는 없다? 이거 오늘 처음 알았지? 왜 처음 알았는지 아세요? 맨날 용연구사만 하고 용연구사이 뭔지 모르거든. 맨날 용도지만 하고 용도지가 뭔지 모르거든. 생각하면 용도지역하고 용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 용도지역은 도가농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가농자 얘기. 용도는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용도를 진짜 말 그대로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드리지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통으로 공시되는 게 뭐라고요? 용도지. 용도지 뭐지? 대답 못한다 이제.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 얘는 왼쪽 오른쪽 다 있다니까. 근데 용연구사임은 어디는 없고 표준지에는 없고 표준주택만 있는 거야. 용연구사임은 뭐임?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용연구사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택에 사는 용연이는 구사임. 어디에 사는 용연이? 구사임. 이렇게. 어디 살아요? 누구와 가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영어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Where? 주택. Who? 용연. How old? 구사임 이렇게 하면 돼요. 걔 어디 사냐고 걔가. 주택에 누가 Who? 용연이 How old? 구사임 개띠 구사개띠. 응? 용연 구사임 주택에 사는 용연이 구사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보면 합격합니다. 시험 나갈 때까지 30번 합격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를 다음 주에 가져올 겁니다. 그거는 암기 코드가 아니라 그냥 전체 봐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뭐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뭐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학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전부 다 한번 얘기해 보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암기 코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그것도 2장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수 공식에다가 학자 정리까지 하고 심량에 들어가시면 합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문제풀이 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서라도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종호 기프트 세트 3종을 마련했으니까요. 다 받아가시고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시험 나갈 때까지 30번 봐주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3회 동영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3회 모의고사도 2시간은 해설 강의, 나머지 1시간은 제가 기프트 2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